임철호 의원님.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민선 6기 군정 또 민선 7기 의회가 이제 7개월여 남았는데 또 군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군정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께서도 이제 보기에도 감동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공직자가 또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민선 6기 그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접경 지역의 그 가치 제고, 또 최고 수준의 습지 조성, 국토 정정의 지리적 가치 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에 앞서서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국토부의 그 동서고속화 철도 기본계획안을 이제 고시를 할 때 국토부 안으로 우선 그 고시를 하고 그 설계 단계에 이제 바꾸자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계획안에 아예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금 그 강원도나 국토부에서는 시기상 네. 국토부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려면 네. 또 한 6, 거의 뭐 6개월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국책사업 자체가 유보되거나 그래서 보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게 다른 데로 유보되기 전에 그 기본계획은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요구는 했지만 안 되면 기본계획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양국이 요구하는 그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설계 단계에서 바꿀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이 그건데 그거 맞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금 기본계획 고시는 언제쯤으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우리는 이제 11월 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아직 정확히 우리가 정보 입수는 안 됐으나만 11월 중이 지금 안 돼, 좀 다 넘어갔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12월 또 11일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2월 중으로 고시되는 거는 될 겁니다. 왜냐면 강원도에서도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니까 노력을 빨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12월 중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착오가 생겼어요. 지금 그럼 양구 군의 그 지금 먼저 차관이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한 그 안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학조리 대월 역사 아닌가요? 아니면 이 송청 택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대월 학지 노선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안대리 비행장이 최고 비행 통과 노선이 적지긴 하다 맞다 하긴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비행장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 이 사업과 기간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는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거는 여건이 성숙되면 설계 단계에서라도 가자. 그 당시라도 협의가 된다면, 그 대신 학조리 대월 노선으로 우리는 제시가 된 거예요. 그걸로 지금 국토부도 그걸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양구군에서 하리가 아닌 학조 대월 노선으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걸 다 양구군에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그랬고. 먼저 번에 지금 그런 절차를 학조리 대월 역사 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보냈고 아직 답변서를 못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답변서를 빨리 받고 싶긴 말씀하고 싶습니다만, 시기상에 우리가 충분한 그 공문도 보냈고 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협력 제시안을 우리가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압박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는 없어야 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고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걸 답변을 받을 날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나중에라도 추진이 어려운 게, 지금 그 기본계획안이 이제 고시가 12월 중에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및 고시를 바로 하게 돼 있죠. 토지거래가 구역 고시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선이 우리가 좀 뭐 기본 아니,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 고시에 따라서 기본 계획 안이 고시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 그 개발행위나 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제한하는 거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구군에서 네. 군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기네 기본 계획대로 고시가 되더라도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거력 제한이나 이런 창의는 양구에서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계획 노선에서 역사 부지가 확정이 됐을 때 양구군은 토지 거래 허가나 토지 관련된 행위를 그때 시작하죠. 우리는. 아니 그게 우리 지금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양구군 노선이 아니면 양구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나 이걸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기본 계획 고시를 국토부에서 하면은 여기 안 해요? 그거는 우리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고시는 네. 그 권한은 네. 양시장 군수와 그다음에 강원도지사가 최종적 승인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고시는 이제 양구 군수가 하는데 그 지역을 하는 그 고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하릴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을 하느냐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할이건 학졸이건 송총리건 네. 고속과 철도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그 고시에 따라서 그 지역을 지정고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별도로 구분돼 있어요. 별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권한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설령 고속화 철도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정부안으로 할의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럼 학졸이 쪽에다 지정고시를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돌아가는 말인데 기본계획이 할의로 고시가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할의에 대해서 어떤 토지 거래 허가 제한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네. 역사 입지가 확정되는 양구군에서 우리가 대한 협의를 학조 대월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 단계에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협의가 됐고 우리가 양구군에 그 수용하겠다 했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역사 입지 확정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계획 관계없어요. 기본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안 한다는 여기에 대한 얘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는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왜 하냐 하면 말이죠. 네. 그 역세권의 토지의 투기 거래라든가 집가 급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까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하는 게 네네. 막 맞아 투기 과열을 예.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거는 이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최종 도지사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그 철도화가는 별개예요. 글쎄요, 별개죠. 이제 그게 우리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구역 제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지금 저기 하리 쪽에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건 분명하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월 학조 노선에다가는 그게 최종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든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 그 고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 안으로 할의가 고시가 됐는데 거기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투기 세력들이 학졸이라든가 송촌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이 지가가 상승하고 예측이 되니까 여기 토지 거래가 투기화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이미 벌써 그 하리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투기 행위가 벌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측을 하고도 이렇게 벌써 투기 거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군에서 그 정부안이 되는데 거기를 안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대충 어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지가가 금상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안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행정적인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일단 일차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고, 예,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철도 문제는 우리가 토지거래하고 양구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 위치가 양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는 안대리 비행장이 여건이 되면 안대리 와야 되는 안대리 통과 노선이고 현재는 학졸입니다. 우리가 양구에서 원하는 사항이 됐을 때에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아까 허가 제도에 그게 투기 방지를 위한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계 법령과 이거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예측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투기꾼들이 벌써 우리가 극구 양구 반대해도 할인을 하겠다고 투기를 이미 벌여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조리도 안들이 쪽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냥. 근데 우리가 그런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투기 때문에 양구에 100년 대기에 걸려있는 역사 유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판단돼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역사 유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투기 방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최적의 위치를 100년 대기를 보고 최적의 위치를 그 역사안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기본계획 고시를 좀 늦추더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양구군에도 바랐던 사항이었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계획의 국토부의 현재 할인 노선은 양구는 1차적으로 원천 반대고, 그 다음에 안대리 비행장이 통과가 제일 최적인데, 여건이 안 되니까 학조 대월로 가겠다. 그리고 그걸 기본계획에 다 봐라. 그랬더니 강원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하니까 다시 에타부터 다시 해서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강원도 5개군에 관련 연관된 사업인데 이 자체가 무산되거나 유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구군의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도에서 공문을 주신다 그랬다면요. 그럼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대상지 두 군데 지정고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급상승이라든가 투기 거래에 대해서 어떤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사전, 기본계획 관계없이 예정지에 합쳐 있지 않겠느냐. 먹거리 타운에 이제 입주자가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환매 조치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매 계약 조건이 어때요? 지금? 분양시의 분양 단가대로 이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환수를 하는 거죠. 예, 환매할 때. 법에 의하면 법정 이율도 적용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환매 금액만 이렇게, 이 분양 금액만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나요? 이게 이제 토지 분양 계약서입니다. 이게 분양자와 계약을 맺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그 당시에 계약했던 금액과 거기에 비용, 이거를 비용이라고 하면
등기로 뭐 취득료 다 되겠죠. 그 실질적인 비용 들어간 거. 그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환수하는 걸로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율까지 그동안의 이자까지는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육구 해석 필요하겠지만 법을 좀 따져보세요. 알았습니다. 그걸.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일반 계약상에 취소할 때도 예. 실질적인 비용을 제외할 때 예. 그 이율은 제한을 하고 네네. 제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토 정중앙점 개발인데 이게 이제 그 경제관광과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죠. 예. 예. 이게 국토 정중앙점이 사실 뭐 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 국토 정중앙점 참 양구군의 지리적인 자원이고 문화 관광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일 이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발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 지속 개발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지리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 개발인데 사실 이게 지속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초창기에는 뭐 우리 초중고 그 지리교과서에도 국토 정중앙점이 이제 수록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지리교사들도 물론 근자에도 좀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리교과서에 국토정중앙점 수록된 그 교과서가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먼저 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게 뭐냐면은 국토 정중앙점을 많은 사람들이 좀 양구에 방문을 해서 가려고 하더라도 거의 한 900m에서 1km 되는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로한 분들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좀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자동화기 사격장을 좀 이전하는 것을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모르겠고 전체적인 이 국토정중앙에 대한 어떤 여기에는 뭐 지속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국토정중앙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토정중앙 탑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양구 국민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스포츠 마케팅으로 외래객들이 많이 다니는 양구 문화복지센터 앞에 그 탑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이종호 교수가 설계를 하고 약 한 2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조성을 한 국토정중앙 상징물인데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억 9천을 그 당시에 들여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조형물의 가치가 설계한 사람도 지금 없기 때문에 오히려 30억이 더 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형물이 지금 철거됐죠. 예, 철거됐어요. 그 철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철거 이유는 이제 지금 문화복지센터와 체육관 시설에 지금 어떤 경관도 그렇지만 상일성은 있었지만은 경관도 그렇고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전정에서 군전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숱하게 몇 번 논의가 됐었어요. 군 주제로. 그래서 결국은 철거 이전보다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또 이전하려면 어디를 할 것이냐 해서 뭐 이전지까지 이제 뭐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비용과 또 이전지에 옮겼을 때의 그 현상물의 가치, 또 존속,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철거하고 그냥 처리하는 걸로 해버려 결정이 됐어요. 글쎄, 저는 군정조정위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군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조형물들이 앞으로 그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양국에 많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협의되면 다 없앨 수 있느냐. 아니, 이런 어떤 역사가 있고 말이죠. 예? 예, 이 설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이런 조형물들이 뭐 어떤 그 가치를,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이전을 한다 그랬는데, 뭐, 이전비 5천만 원이 과다하게 돼서 철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비 과다라기보다 이제 그거를 현재 상태를 이전했을 때, 철거에 이전했을 때에 그걸 그대로 원형 유지가 힘들었었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벌써 많이 훼손돼 있었어요. 훼손된 상태에 있고, 또 이전했을 때에 이전 과정에서 원형을 보존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고, 2차적인 거는 별도 철거 비용에 대한 과다는 2차적인 겁니다. 이전지가 갔을 때도 이제 원형 보지 힘들다. 그리고 또 이전지에 어디다 앉으냐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정중앙점으로 한 번 더 저쪽 동수리 쪽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어요, 장수한데, 결론은, 원형 보존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문제로 이제 철거를 하는 걸로 그냥 결론을 냈어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섬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섬이라고 하는 이제 테마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그 주변에 거의 한 6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수변 공원이라든가, 물론 얼마 전에 뭐 TV에도 났습니다만은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어떤 관광 자원이기도 한데, 여기를 이제 관광 명소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한 19억 원, 거의 한 20억 원 투자를 하고, 8호 상류 습지 조성과 또 수질 개선 자원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35억이 투자가 그 지역에 되고, 또 요번에 또 봄까지 습지 고라니 섬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판까지 설치하고 그랬는데, 또 하반기에 유둔덕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 그래서 또 5억을 들여서 이제 생태사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반도 섬이 지자체의 상징물을 하루방이라든가 해태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미사일도 거기다 설치해 놓고, 분수도 있고, 찜라인도 있고, 이렇게 수목식제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어떤 테마나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과장님 평창에 백일홍 축제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어요. 예. 그 백일홍 그냥 씨 뿌려놓고 수십만 명이 거기 뭐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그 저기 행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홍천의 은행나무 숲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인제 자작나무 숲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그런 어떤 오히려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관광 명소로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반도 섬이라고 하는 테마 또 아직까지 그 많이 우리들이 그 우리 군에서 거기에 투자한 여러 뭐 그 인프라들 또 국토부에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에 조성한 그 공원이라든가 산책길을 이렇게 좀 총괄해서 여기를 그 좀 우리 사실 행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기관에 좀 여기를 특화 있게 관광 명소로 이렇게 좀 담을 수 있는 물론 뭐 요번에 군정전설 때 저쪽 생태 분야에 대해서 뭐 아침 고요 수목원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여기도 좀 그런 어떤 이 컨텐츠가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또 아니면은 이 한반도 섬에 어떤 방향으로 그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지금 한반도 섬에 대한 그 지적하신 거는 저도 공감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고, 그 한반도 섬이 그 명소가 우리 양구만이 갖고 있는 명소다. 강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섬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조성 시설은 실제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어선하고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선하고 산만하고 왜 이게 있는지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상하게 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회에서도 여러 번 뭐 조인선 계장과 또 저 전 예선 계장이나 다 같이 공동된 인식을 갖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좀 한번 이거를 다 재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미 전문의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한 중순경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 결과 보고를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용역 그 교수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주문을 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느 쪽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가 좀 냉정하게 양구 군의 이 말을 듣지 말고 당신이 생각대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는 12월 한 중순쯤이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지적하신 건 우리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데 개선도 좀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기 전문기관을 주는데 먼저도 이제 그 유유 둔덕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고라니 섬에다 한다는 거. 이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여기 좀 뭐 그 관련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상업화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 어떤 교과서적이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나라에 뭐 참 좀
기획을 이런 어떤 그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에다 좀 줘서 정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한 번 더 저도 개인적으로 무지 아끼는 양구만 갖고 있는 그 지리적 특성 갖고 있는 그 명소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끼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좀 잘 돼, 내가 기술적으로 잘 됐다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도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십시오. 뭐. 네,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여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했던 건데 공무원 법규 위반 및 세부 징계 현황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30건, 2016년에 49건, 17년도에는 현재까지 5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법규 위반 증가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처 이제 우리가 직원들 공무원들이 어떤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고를 드렸을 때 감사도 예방적 차원 감사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옛날에 감사 취지가 지금 예방 감사입니다.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국원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 감사들이 많이 나와요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적발도 되고 그러다 보면 훈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뭐 중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시정을 해 가라 이런 이제 의미로 그 훈계를 주는 거상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게 주는 거보다는 이게 우리 행정도 이제 감사도 이제 수시 이걸 많이 늘게 가려고 그러는 예방적 감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늘어난 이유가 그걸 거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법규 위반에 대한 그 강화가 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늘어나는 거라고 계속 예.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게 그 법규 위반이 없으면 좋지만 또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신상 필법에 엄정한 공직 강화를 확립하셔서 공직 비리 예방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전에 하시던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만은 고속화 철도구는 양구군의 이제 큰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뭐 답변은 실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뭐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저도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역 특성화 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셨는데 자문단이 선정한 양구 역사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좀 답해 주세요. 왜 자문단을 하셔가지고 왜 선정을 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용역 결과가 이제 1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6개 노선인가. 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양구의 최적주의 노선이 자문단에서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네. 이제 자문을 구한 거고, 자문단에서는 뭐 이 노선이 좋다, 저 노선은 아니고, 결과를 갖고 나온 거 가지고 최적의 노선이 어딘가를 경제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자문단에서 노선 제시를 한 겁니다. 어디 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어디로 해놓으신 거예요? 안대리 비행장 쪽에 그걸로. 그다음에 최고 노선이지만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군부대라는 그 비행장의 군사시설 그다음에 학졸이 나왔던 얘기 있고 두 번째 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리 지역에서 저기 동수리 쪽으로 한 400m
북상한. 한 군데를 선정해 주신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결기관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런 이제 노선 용역이 나왔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당신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문을 해주는 거지, 뭐 거기서 이 노선으로 결정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바로 자문이에요, 자문. 우리, 당신 생각하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낫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자문을 그렇게 여기저기 그렇게 해준다는 건 또 저희는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뭐 그 양구 우리 군민들이 아주 엄청 이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또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많은 아주 이제 행정에 대해서는 엄청 불만을 많으시니까 그 양구 국민의 편익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사 이치를 조속히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국민들도 그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구준이 뭐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던 사항이고 네. 이게 그것도 의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시정을 밝힌 건데 그 분명한 그 의의에 뭐 더 이상 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뭐 비행장을 뭐 지하로 한다 이거 이제 군에서는 그 지하로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최적의 역사 위치가 예. 송청리 택지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발전 지역이 끝자락이니까 거기가 제일 좋겠다는 건데 비행장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비행장 이전이 힘들으니 지하화돼서 그 역사를 안 치자 이 뜻이고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비행장 이전이나 이런 게 지금 힘들으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부대화가 합의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뭐 공사비 합의라든가 이게 된다라면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설계 단계에서라도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그 협의 사항이고 국토부가 제시되는 아닌 내용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해가지고 비행장을 옮겨가면서 거기다가 하느니 대월 안대리 쪽에 선정해서 지금 해놓으셨는데 그쪽으로 해야 이제 우리 양구군의 그 균형 발전이 되지 않나 더 넓혀지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막대한 돈이 들여서 거기 하느니 차라리 대월이나 그 안대리 쪽으로 좀 역사나 그 노선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국토교통원 강원도 하도. 그런데 갈 바를 못 잡고 주민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정하게 대도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뭐 다 여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좀 한마디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7대 의회 마지막 행정 사무감사 첫날인데 본 의원이 발언이 좀 불쾌할 수도 있거나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양구 군과 국민을 위한 그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거니까 답변은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다 뭐 질의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맺고 있는 우호교류 도시가 몇 개시 정도 되죠? 몇 개? 우호교류 몇 개 있는 국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양구군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서 예.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종과 네. 딸락시, 예. 아론시 이 3개 그거밖에 없죠. 다른 지금 교류 그 협의 가능해 있는 상태고. 이제 본 의원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본 의원도 뭐 어디하고 맺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우호 교류 도시를 보면 치즈정, 러시아 아론시, 베트남 빈시, 후에이시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딸락시, 포락시, 또 중국의 뭐 감리현, 또 프랑스의 생망떼시 이런 데가 1996년 이후부터 뭐 2007년, 2009년, 2012년, 14년 또 이렇게 17년에
이르러 계속 이제 우호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이런 도시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제 교류로 그 해외를 나간 것이 이번 2017년 이제 마지막 해인데, 의정 활동 마지막 해인데, 이제 그런 우리 국제 교류 도시를 가보지 못한 의원이 있다면 갈 수 있게 좀 반영해 보라는 군수님의 이제 의사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한번 동료 의원님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군에 그런 걸 보면 우리 군의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뭐 기관 단체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양구군 의회 의원분들이 더 이런 국제 교류나 교류에 있어서 또 공직자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유관 단체라든가 사회 단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지방 의원보다 횟수가 더 많고 지방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단 한 차례 그것도 이번에 마지막 다녀왔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저희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언하기도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의원님은 4년 동안 5회 정도 나간 의원이 계시고 또 어떤 의원은 1회도 겨우 나가본 의원이 있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 우리 의회에 이런 국외 우호교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어떤 의원을 추천하실지 의사를 물어보더라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일반직 공직자들이 국외연수를 지금 뭐 성견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를 볼 정도면 아마 집행부의 일부 실과서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못 가는 분은 뭐 공직자 20, 30년에도 한 번도 못 가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도 일반직 공직자들도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성견지 견학 같은 것들을 좀 앞으로 지난번에도 발언했듯이 확대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봐서 이게 양구군에 큰 도움이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인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인 단체협이라든가 아니면 위생협회 아니면 뭐 다른 우리 뭐 새마을도 다녀오고 다른 단체들도 다녀왔지만 그런 단체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자들도 그 전 부서에 타당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국외 연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뭐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들 균형 있게 골고루 같이 가면 좋겠다는 얘기와 공직자들도 골고루 특정인이 아닌 여러 군데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의원들께서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뭐 중재 협력 관계에 중재 서 있거나 그리고 또 어떤 뭐 관계 이런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같이 가는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올해도 뭐 의원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 뭐 전체 따라씩 가시는데 같이 가도록 전체 갔다 왔더라도 다 가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직자들 그 문제는 특정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공직자들이 해외라는 출장입니다. 그건 그 관광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떤 자기 업무와 연관돼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거나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같이 가거나 또 양구군 자체적으로 어떤 양구 자체가 가는 그 출장은 거의 없어요. 특정한 거에 몇 건에는 거의 이제 업무와 연관돼서 도나 중앙 또
양구군에서 모두 교류 관계는 그 우리 자매결혼 도시나 이런 거 갈 때는 그 교류와 관련돼 있고 직원이거나 어느 수행이거나 이런 쪽을 참여하는 거고 어느 뭐 특정 공무원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 오해를 푸시고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말에 대해서 그런 특정 공무원만 뭐 계속 간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고 그 공직자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해외 선견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를 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그거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더 나가서 그 좋은 곳이 있다면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분들 관련해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발언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분들이 다 우리 실과소하고 연관된 각종 심의위원회, 저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또 동료 의원님은 뭐 건설, 다른 여러 가지 뭐 문화, 체육, 뭐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 도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우호교류 협정을 위해서 간다. 다른 의원님들도 당연히 가는 게 맞겠지만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사람은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다 포진되어 있는 의원이 먼저 갔다 오는 게 맞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어디 우리 양구의 도자기라든가 각종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의 어떤 도시를 간다. 경덕진이나 어떤 도시를 간다. 그럼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소속된 심의위원으로 소속된 의원이 먼저 다녀오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고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우선되도록 그 협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뭐 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발언한 겁니다. 예, 네, 제가 좀 두 번째 잘 알아들었는데 예, 두 죄송합니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그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뭐 법규 위반이나 징계 현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군이나 또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많이 사업을 확인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뭐 우리 공직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일반직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도덕적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 있는 공직자들도 있지만 이 인격적인 인성적인 문제에 있는 공직자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도 없이 이런 거 수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올해만 해도 제가 몇 가지 의정활동 4년 차인데 올해 겪은 거를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월권행위고 그 의원도 해당 실과소에 가서 일반 민원이라고 똑같이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업무적인 문제로 본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들어온 게 그게 월권행위고 또 의원이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해당 실과소에 그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똑같이 일반 주민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은 뭐 집행부의 감시. 두 번째는 그 의원한테 어떤 뭐 방문이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전화라든가 와서 의원실에 와서 노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하고 기본적으로 의원실에 들어와야지 문을 갑작스레 쑥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가고 이런 자세로 그 공직 생활을 하는 계장급 이상 공직자가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치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일과 이후에 일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서 퇴근 이후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나이가 연령이 적다는 그걸로 반말, 욕설, 또 뭐 너 때문에 진급이 안 됐어.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이게 초선 의원이 그 진급시키지 말라고 하면 진급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양국은 공직자 뭐 과장 진급이든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진급이든 이런 게 지방 의원이 진급시키지 말아라면 진급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제가 양구군의회 의원이고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는 독립된 기관이고 7천여 명의 주민이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회에 나가서 우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중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보낸 그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공직자가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게, 그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인격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것 같고, 근데 그 상황과 또 개인적인 관계,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걸 내가 제가 이렇게 좋다는 이제 답변하기 이제 곤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발언을 여기서 하는 게 저 하나로 앞으로 앞으로 뭐 8대 의회가 또 새로 생길 거고 또 새로운 이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그 자세 그리고 인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방의회 의원을 그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까 뭐 간담회도 없어서 소통이 부재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초임 관련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직자까지 수시로 이런 그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의회를 대하는 뭐 요령이라든가 의원을 대하는 응대 요령, 주민을 또 민원실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하는 응대 요령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그 14년, 15년에는 우리 민원실에 주민 응대 요령이나 이런 것들 많이 민원봉사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질의하고 제안도 했지만 지금 많이 이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부 공직자분들 뭐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직자분들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기관 확립 차원의 이제 뭐 우리 기획실에서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감사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공직자 초임부터 또 고위 공직자까지 국민과 의회를 대하는 그런 응대 요령이나 이런 걸 기본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고 그 관계를 좀 뭐 우리가 다음 세 번째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군수님께서 연초 순방 때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올해는 역전 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뭐 이런 특히 마을 안길이고 그다음에 농로 이런 거 뭐 정비 사업 특히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그 확장 지금 뭐 3에서 4m 정도의 규격인 것을 5, 6m로 그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 그게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이나 주민의 동의가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한다했는데 이 규정을 5, 6m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문제점을 얘기했듯이 이런 확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 불을 보듯 뻔한 건였는데 아주 그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실망이 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부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스콘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덧씌우기라든가 정비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기존 도로를 정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확장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안 하고 그걸 가만히 두고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파여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 우리 읍에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녹지공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이제 면 단위나 읍도 마찬가지지만 면 단위의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 사업이 돼서
그 면단위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제 우리도 길 좋은 데로 다닐 수 있고 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서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조기에 다시 재검토해서 현 도로폭이 3, 4m면 3, 4m에 다시 포장하거나 깔끔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재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처음 세 가지는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발언한 거고 네 번째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이제 다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발언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교환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설명회 간담회 횟수도 뭐 형편없이 적었고 또 이 용역 과제 같은 거 예산 편성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또 뭐 자문단 구성하고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지 어떤 업체에서 자문단 어떤 분들이 자문단인지 어떤 예산이 얼만큼 집행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결론은 지금 그 할의로 그냥 국토부에서 그냥 판단한 대로 하면 기존에 이 용역 과제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지금 거의 한 7천에서 1억 정도 됩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수프로 하고 이 책자나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고 또 의회에 와서 오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한두 시간 뒤에 그 기관 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버리고 그 의회하고 뭔 협의가 되고 이 책자 보면 의회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거 얘기돼 있는데 최종 보고가 3월 30일 날 이게 보고서가 완료된 최종 보고가 됐는데 저희 3월 24일 날 이게 하면 3월 24일에는 이게 인쇄가 되는 과정에 의회하고 무슨 협의가 되고 뭔 의회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런 게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는 군수님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신 분이지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19,000여 명의 양구 국민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보낸 정무직 공무원들인데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자문단이나 아니면 어떤 용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 번도 못 나누고 어떤 분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정을 한다. 그럼 저희 의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백억,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양구는 그냥 집행부 일부 공직자 그리고 이 용역사, 자문단 여기서 결정했다고밖에 그래서 저희가 7월 31일 날 233회 임시회 소집을 동료 의원 4분이 발의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 답사도 계획하고 건의문 채택도 그때 하려고 다 했는데 소집 계획도 못 해보고 여기에 주민들이 학조리 대월 일일이 심포리 주민들이 와서 마을 방송을 듣고 뭐 오신 분도 있다지만 면에서 우리 기획실하고 면에서 연락받고 여기에 회의장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동료 의원들 계시는데 회의장을 아수라장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욕설이 난무하고 회의가 무산되고 이게 양구군 의회가 이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저희 의회 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지 왜 이런 것들을 참 정말 안타까워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날 여기에 그 주민들한테 잡혀서 제가 발언한 이 내용은 제가 제보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마을마다 대표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딱 왔다는 거 누가 봐도 그거 우리 집행부나 면에서 연락 안 받고 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락받고 왔다고 제가 들었고
이게 양구군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공직자들이 지방 의원을 존중하거나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방의회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도 없고, 또 회의장에 지역 주민들, 군민들, 그 이해 당사가 엮인 그런 주민들 불러다가 거의 농성 비슷하게 하고 욕설이나 듣게 하고. 네, 예. 저기 이태규 의원님, 내까지 얘기를 듣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간에 농성을 좀 우리가 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그것이 상당히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고, 또 이것도 공식적으로 그럼 의회 그분들이 여기에 임시회가 소집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는 뭐 언론 저희가 통해서 갑작스레 2, 3일 안에 그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급하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거를 바로 당일날 알고 오는 겁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조정을 했다는 건 사과하셔야 되고요. 예? 사과요? 우리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앞세워 아니, 주민들 나오라고 얘기한 적 없으십니까? 농성 피우라고 우리가 조정을 했다. 아니, 농성을 피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 주민들 나오게 한 거 기획실하고 남면에서 연락하신 거 아닙니까? 연락은 제가 그 대월 분들도 안 해야 될 상이고, 근데 연락을 했어요. 이런 회의가 있다라는 걸 알려. 내가 그러면 솔직히 됐습니다. 얘기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왔잖아. 농성을 조정하라고. 아니, 뭐 기획실에서 어찌됐든 면을 통해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주민들도 알아야 될 상황이고, 또 자, 언론을 통해서도 하여튼 알 상황이고, 뭐 면에서 당연히 뭐 실장님,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날 어찌됐든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면에서 연락받고 나와서 여기가 좋지 않게 그 회의장이 돌아가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나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뭐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셨겠지만, 이런 우리가 임시에 소집되고 현장 답사까지 다 잡고 그런 노력까지, 의회에서 한 노력까지, 사업 현장이 어딘지, 이 역사 부지가 어딘지 한번 집행부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결과는 다 나오고 매일 언론에 나올 때마다 하리가 송청리였다가 학졸이었다가 또 하리였다가 다시 송청리였다가 다시 학졸이로 최종 도하고 협의됐다가 다시 오늘 날짜에는 하리로 또 선정된다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그 양구군 의회와 우리 진짜 그 양구군 집행부하고 이런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발언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그 동서고속화 철도 역사부지 문제든 어떤 양구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든 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잘 돼서, 또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앞으로는 양구군이 좀 더 발전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도 문제 뭐 주민들한테 좀 말씀해달라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아주 재밌게 내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이 양구역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역전해서 한반도 솜도 보고 잘 만들어진 양구를 보고 양구 가면 이렇더라라는 걸 널리 알리는 걸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왔는데 논하고 산밖에 안 보이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역세권은요, 옛날처럼 철도의 기술적인 문제, 80년도에 통행금지 문제, 몇 시차는 양구서 출발합니다. 다 내려서 여관에서 자고 그럴 때. 그때는 역세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차가 다 차고지가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리 쪽에다 만든다 그러는데, 양구가 75년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39,000명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28,000명, 그 다음에 천재 지금 한 24,000명 되는데, 군수께서 거기 양구군의 어떤 그런 건설적인 미래를 봐서 진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양구군민 들려면 이거 완전 국민들 오랜 세월 고난행군 시키는 거라니까요.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은 땅 못 삽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도 땅 좋은 데 사면 되지. 그걸 부동산 투기 잡고시는데, 정말 부동산 투기는 양구 실과서 무슨 과하고 했던 저 위에 4,000평짜리 체육인의 땅 산 거, 그건 내가 부동산이라고, 저 투기라고 보겠는데, 나머지 거 그렇게 지세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도 좋은 땅 사서 볕반데 살면 되지.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내용이 있게, 저 주민들 설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의 소리와 그 지평부의 소리가 이 역 문제는 너무 상이하게 판단 크게 틀리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들, 지금 오랜 시간,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오랜 시간 바깥에서 주민생활 지원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그냥 계속 하는 게 낫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17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